제 정치 평론가 함용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부정선거 일어났다고 하면 저희 경찰 여러분들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우 저 미친 또라이 놈들. 미국에서 부정선거 일어났다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근데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한 도에서 투표율이 89%가 나왔다.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 공산당입니까? 90% 가까이 투표율이 나오게. 근데 미국 2020년 선거에서 어떤 한 주에서 위스콘신주에서 89.3%의 투표율이 나왔어요. 89.3%. 이거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투표율인 거예요. 이런 거는 호주 같은 나라, 호주는 투표 안 하면 벌금 때리거든요.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때려요. 그런데나 90% 가까이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도 투표를 안 해. 위스콘신주는 역사상 평균 60%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2020년 대선 때 89.3%의 투표율이 나오냐 이겁니다. 위스콘신주는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들 중에 하나예요. 스윙 스테이트가 뭐냐? 이게 미국에서 대선 때 가장 중요한 주인데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경합주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겨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들이에요. 여기 중에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 89.3%의 투표율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스윙 스테이트 조지아주에서 2020년 11월 3일 밤 12시 트럼프가 12% 차, 투표로 따지면은 33만 표를 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시건주는 10%, 29만 표 차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고, 위스콘신주는 5%, 12만 표 차, 펜실베니아는 15%, 65만 표 차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11월 3일 밤 12시까지. 그래서 그때 폭스 뉴스 앵커 브렛 바이어라고 하는 앵커가 있습니다. 브렛 바이어 앵커가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아, 바이든이 뒤집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그때부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덤프트럭, 수십만 장의 투표용지를 실은 덤프트럭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스윙 스테이트들로. 조지아주는요 이미 그 시간에 470만 표가 개표가 돼서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벌써 초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선지 모르게 수십만 장의 정체불명의 투표지들이 덤프트럭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5시, 정확히 5시에 이 스윙 스테이트들에서 선거가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락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몇 달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부정선거 요약보고서로 트럼프가 직접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요약보고서를 작성했어요. 2020년 대선 스윙 스테이트들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요약보고서. 트럼프가 이번에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그는 반드시 미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번 2024년 11월 달에 또 대선이 열리잖아요.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라 트럼프라고 알아요? 트럼프의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미국의 공화당의 전국위원 공동의장인데, 라라 트럼프가 10만 명의 부정선거 감시 요원들과 500명의 변호사들을 선임해가지고 미국 전국에 100여 개의 상황실을 꾸려서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반드시 미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죠.
자, 미국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2020년 대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의 80% 이상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음모론입니까? 우리가 미치지 않았다니까요. 시민 여러분, 경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서울에 48개 선거구, 경기도에 59개 선거구, 인천에 13개 선거구, 총 120개 선거구 전부 다 국민의힘이 당일 투표에서 50%를 얻었고 민주당이 48%, 평균적으로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1, 2% 차이로 이겼어요, 당일 투표는. 근데 사전 투표에서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보다 14% 낮게, 민주당은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14% 높게, 그러면 국민의힘은 14% 낮게, 민주당은 14% 높게, 그 몇 프로 차이가 나요? 28%!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당일 선거에서 이겨도 다 뒤집히지 부정선거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소시민들, 우리 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권리가 무엇입니까? 투표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정치 집단이 우리 소시민의 이 투표를 도둑질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러면 이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의 근원, 전체주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러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악의 근원, 80년, 90년 전에 유럽과 전 세계를 전쟁의 불길로 끌어들였던 그 전체주의 세력, 이들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악의 집단인데 우리는 이 악마의 집단과 맞서 싸우려고 여기 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외쳐주십시오. 자유! 자유! 정의! 정의! 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주세요. 제아의 정치 평론가 함용식 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일날 민주당에서 검사 4명을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죠.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 박상용 검사, 김영철 검사, 이렇게 4명의 검사를, 경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경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4명의 검사는 어떤 검사들이냐면은 어미준, 강백신 이 2명,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부패 비리를 조사했던 검사들이고요. 박상용 검사는 불법 대북 송금, 그 쌍방울에 조폭 두목 있잖아요.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한 거, 그거 조사한 검사고,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그거를 조사했던 검사예요.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를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 대장동 백현동 공공임대주택, 서민들 살도록 반값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한테 평당 100만 원의 그 땅을 수용했단 말입니다. 값싼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 놓고선 나중에 거기다가 상업용 민간 고급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에 팔아제꼈어요.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에서 이자들이 1조 2천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겨갔는데, 그 대부분의 수익을 누가 가져갔냐? 화천대유 천화동인, 기억나시죠?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대표가 누굽니까? 김만배, 머니투데이의 법조팀
등장을 했던 김만배, 그자가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대표이사고, 김만배의 가족들이 줄줄이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1호, 2호, 3호, 4호에 다 대표이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자들이 1억 원의 주식을 사가지고 천 몇백억 원의 배당금을 타먹어. 자, 경찰분들 여기 계셔야 될 게 아니라 이자들을 잡으러 가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민주당의 국회에 들어간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 대장동 백현동에서 이재명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 이 대장동 백현동에 건축 허가를 내준 부패 정치인 누굽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리고 이거를, 이 분양 사업을 총설계했던 자 김만배, 부패 언론인,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법조 비호를 해준 소위 50억 클럽 부패 법관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뭐 이런 자들이 50억 클럽인데, 그러면은 부패 정치인, 부패 언론, 부패 법조계가 삼각 트라이앵글을 이뤄가지고 이 나라 역사상 최대의 부패 카르텔을 일으킨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백현동에서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몇 명 있어요. 이자들이 요번에 다 국회에 들어갔어. 22대 총선 때 이재명이 공천을 줘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또 어디로 들어갔냐, 법사위로 들어갔어요. 법사위. 그러면은 이자들이 4명 검사를 이번에 탄핵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럼 법사위로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죄를 지은 피의자가 자기의 죄를 조사하는 검사를 불러서 역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개판 아닙니까, 개판. 그리고 김영철 검사는 뭐냐, 민주당 돈봉투 사건 2021년 5월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송영길이 당대표로 당선이 돼요. 그 송영길 캠프에 있었던 윤관석이 사무총장인데, 그 윤관석이 민주당의 21명 국회의원들한테 수천만 원씩 돈을 뿌렸어요. 그래서 송영길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는데, 그 21명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있냐, 김남국, 황운하. 근데 지금 검찰에서 이 21명 국회의원들을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3차 통보가 나왔거든요. 3차 통보. 3차 통보가 날 때까지 안 가고 있어. 왜 안 가냐,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니까, 야, 권력은 우리한테 있는데 니네들이 와서 잡아가려면 잡아가, 뻗튕기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면은 1차 통보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가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의석을 다 차지했다고 3차 통보를 하는데도 뻗튕기고 안 나가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경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자들 잡으러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자, 여기 저도 기독교인이고 여기 기독교인들 많으신데,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상 그 당대의 가장 큰 거악, 그 거악과 맞서 싸웠단 말입니다. 자, 1700년대 1800년대 영국의 흑인 노예 상선, 그걸로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영국이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런데도 그 돈 맛에 들려가지고 노예 상선 무역을 포기를 못하는데, 그때요 영국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납니다.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나타나서 대각성 운동을 해서 영국 사회가 뒤집어져요. 영국 국민들이 다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몇몇 정치인들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요. 이 노예 무역을 우리가 끝내자 이제는. 그래서 그 노예 무역을 끝냈어요. 46년 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국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패권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영국이 나폴레옹 군대를 다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영국의 황금 시대, 대영 제국 시대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영국이 타락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은 이 당대의 악과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그리고 두 번째, 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노예살이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 손으로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 우리가 지난달 게으르고 음란하게 살았던 삶을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자, 한영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찰분들도 와 계셔가지고 발언을 하기 전에 경찰분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0명에게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여론의 실제값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100명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여론조사 값이 실제 여론조사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1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10명? 100명! 100명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명 중에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튀어나오면은 그 이상한 생각이 벌써 한 명 튀어나온 것 때문에 10%가 되잖아요. 10%.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이 튀어나오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 더 정확한 국민의 여론의 수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표본 모집단 수가 늘어날수록 표본 오차, 모집단 수가 늘어날수록 표본 분포가 줄어든다고요. 평균값 쓰랭에서 이게 좁아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진리로 여겨왔던 통계학의 법칙이에요. 자, 이거를 먼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번 22대 총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접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최재형하고 박상원 씨가 나왔죠. 뭐 이런 데나 아니면은 인천 원희룡하고 이재명이 나온 곳 이런 접전 지역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50%, 민주당이 48%가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한 2, 3% 정도 다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61이 나왔어요. 서울, 경기, 인천 다 접전 지역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당선자가 당락이 뒤집혔다 이 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당일 투표가 50대 48이 나오면은 사전 투표도 당연히 50대 48 비스무리하게 나와야지. 차이가 나더라도 한 1, 2%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0대 총선을 생각해보자고요. 2016년 20대 총선 그때는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의 차이가 1, 2%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 한 50대 48이면은 사전 투표도 50대 48 혹은 49대 49 혹은 51대 47 이렇게 1, 2% 범위의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떻게 22대 총선처럼 13, 14%가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예요. 다 똑같이 그것도 경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11대 총선에도 똑같이 12, 14%가 당일하고 사전이 똑같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20대 총선에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몇 프로가 사전 투표했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가 사전 투표했냐면은 20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국민 12%가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그러면 당일 투표를 몇 프로 한 거예요? 88%. 사전 투표 우리 20대 총선에서 12%밖에 안 했어요. 그때 1, 2% 차이 났단 말입니다. 당일하고 사전이. 그런데 21대 총선,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는 몇 프로가 사전 투표를 했냐? 26%가 사전 투표를 했어요. 2배가 넘죠? 그리고 요번에 22대 총선에는 몇 프로가 사전 투표를 했습니까? 31% 나오잖아요. 요번에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민주당의 김민석 씨가 이번 사전 투표는 31.3% 정도 투표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수치가 정확하게 똑같이 31.18%가 이번에 사전 투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총선 때 12%를 투표를 했으면은 21대에는 26%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사전 투표자 수가.
사전투표한 국민수가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22대 총선에는 31.4%가 있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사전투표로 한 국민수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통계학을 근거로 봤을 때 표본 모집단 수가 늘어나면은 표준 분포가 줄어야 늘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지! 표본 모집단 수가 늘어나면은 이 오차 범위가 줄어들어야지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국민 12%밖에 투표를 안 했을 때도 당일하고 사전하고 1, 2% 차이가 났으면은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1000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 나라 국민에. 그러면은 1, 2%가 0.7%, 0.5%로 더 줄어야지. 맞습니다. 당일하고 사전이. 근데 어떻게 13, 14%, 15% 이렇게 더 통계학 법칙을 역행하는 수치가 나오냐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100%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나라 정치인들과 윤 대통령이나 이 나라 지도층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50% 정도 득표를 했는데 왜 사전 투표에서는 33%밖에 득표를 못하고 민주당은 당일 투표에서 48를 득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왜 63%나 득표를 하냐.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준석이가 얘기를 하기를 사전 투표 때는 원래 민주당 쪽 성향의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이가. 제가 그거를 반박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 22대 총선 때요. 60대가 가장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20, 40대가 투표를 많이 한 게 아니라 60대가 가장 많이 투표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다 해봤어요. 20대 총선부터 해가지고요. 연령별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가 이거 선관위 들어가서도 조사를 해보고 언론들이 또 발표한 자료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20대 총선에서는요 40대 이하 그러니까 40대부터 10대까지가 55%를 투표를 했고 50대 이상 50대에서부터 60, 70, 80대까지는 45%를 투표했습니다. 20대는. 근데 21대에는요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 4.15 총선 그때는 40대 이하가 47%를 투표했고 50대 이상이 53%를 투표했습니다. 50대 이상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22대 요번에 40대 이하가 40%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 50대 이상은 60%로 투표했어요. 이거 제가 정확히 자료를 종합을 한 거예요. 선관위 자료, 언론이 발표한 자료 이런 거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날이 갈수록 50대, 60대, 70대, 80대가 투표를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그렇게 60% 이상씩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30 몇 프로밖에 못 가져가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국민의힘에 완전히 불리한 쪽으로. 자 이거 보세요. 이번 22대 총선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투표를 했어요. 두 번째가 50대, 세 번째가 40대, 네 번째가 70대, 60대가 가장 많이 투표를 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10 몇 프로씩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표본 모집단이 날이 갈수록 20대 총선보다 22대 총선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리고 22대 총선은 3배 가까이 표본 모집단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가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커질 수 있냐 이겁니다. 점점 줄어들어야지 모집단 숫자가 커지니까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부정선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21대 총선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거예요. 이번에 부정선거를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고
특히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보수 우파 쪽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다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부정선거라고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딴 나라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릉에서 왔습니다.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하길래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할 수가 있습니까? 강릉에서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강릉 잘한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여기 버스 타러 기다리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때린 것이 국민 한 명이 다쳤습니까? 개 한 마리가 죽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비상계엄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그 이름 누구? 이재명! 이재명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저와 같은 40대 여러분, 30대 여러분, 여러분들 집 하나 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재명이가 대장동에 서민들 살게 하려고 장기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평당 100만 원의 그 땅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그 땅에다가 민간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에 팔아제꼈던 것입니다. 야이 개. 그렇게 해서 화천대유 천화동이나 몰아준 이익이 대장동 백현동에서 1조 2천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부패를 저지르려면은 뒤에서 법조인들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들, 판사들에게 수십 명에게 50억 원을 매겼는데 바로 50억 클럽. 그리고 이거를 언론사 법조팀장 김만배, 그러니까 언론인하고 법조인들하고 그리고 이거를 총지휘한 부패 정치인 이재명, 이 삼각 카르텔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카르텔이란 말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이재명이가 깡패 두목 김성태를 시켜서 쌍방울 회장, 조폭 회장을 시켜서 북한에 800만 달러 김영철 걔한테 직접 넘겨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반역죄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버스 타러 기다리는 시민 여러분,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부정선거! 언론 회사들이, 여론조사 회사들이 여론조사 발표할 때 몇 명 조사해서 발표하는 줄 아세요? 한 1000명, 1200명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해서 발표해도 1000명, 1200명을 조사해도 오차 범위가 3%, 5%예요. 그런데 이번에 21대 총선, 22대 총선 때 이 나라 국민의 30%가 사전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차 범위가 당일 투표하고 14%나냐 이거예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가 1%밖에 안 났단 말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이 나라 국민의 11%밖에 투표를 안 했을 때도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 차이가 1% 났는데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이 나라 국민의 30.3%가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14배가 더 오차가 벌어지냐 이거예요. 천불난다. 이거는 100%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비상계엄을 때렸단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보수 우파 국민들은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